지난 5월 고등학교 교사인 한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에 시달린 건데요. 그런데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건 맞지만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요.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 여성은 학교 안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주변에 차 안에서도 그랬고 아이들 자습하는 곳이 있어요. 관이라는 교실에서도 그랬고요. 죽기 직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편, 그리고 학교 안에 퍼진 성폭행과 관련된 소문. 과연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제보 사건입니다. 일단 뭐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네, 일단 40대 제보자, 여성이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살, 7살 난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 남편 역시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이 제보자에게 이 한 지인이 전화를 겁니다. 이 지인은 남편이랑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신 남편이 학교에 있는 여직원이랑 좀 불미스러운 관계인 것 같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는 한 여성이랑 남편이 부적절한 행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편한테 따지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결국 불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9일이었는데 그 학교로 찾아가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할 거다, 상간자 소송도 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상대 여성, 이 제보자에 따르면 상간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불륜 아니고 내가 피해자,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그 여성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요 처음에는 정말 성폭행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그 여자 하나 두고 남자 선생님들 여러 명이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제 남편한테 이렇게 성추행 당해서 너무 괴롭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이거는 진짜 공익 제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을 만나고 아까 이제 상간자 소송도 하겠다라고 하고 집에 왔는데 오는 길에 이제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저도 모르게 그분을 편하게 생각했다. 그렇다가 정신 차리면서 만나지 말자고 내가 밀어냈다. 그랬더니 그분이 퇴근길에 차 막아 세우고 칼로 손에 상처 내서 편지 쓰고 그러니까 차로 들어와 문 잠그면 못 움직여 올라타고 손목을 세게 잡아 억지로 차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 막 이렇게 막 스토킹 같은 것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강제로 이제 성관계를 했다. 이제 성추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여성을 만나러 갔고 그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나한테 스토킹했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 당연히 뭐 남편하고 이혼은 하는 거지만 어린 두 자녀한테 생각을 해보면 아빠가 성범죄자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과의 불륜에 대해서 이 여성에게 앞으로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6천만 원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편이야 이미 진작에 포기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 돈을 이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대 여성에게 6천만 원을 주고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제보자의 남편은 다툼을 한 후에 제보자가 이제 돈을 받은 거죠. 당시 제보자의 남편은 다툼을 한 후에 집에서 나가서 지금 잠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알게 된 이 남편. 여성,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상간녀 거짓말이다 하면서 분노를 했는데요. 이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근무하던 고등학교 안에서도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시죠. 자, 교실에서. 자, 제보자의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학교의 직원이었는데요. 제보자의 남편은 절대 이거 성폭행 아니다. 저 여자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아내한테 그 증거, 불륜의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전에 주변에 차 안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층에 아이들 자습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 관이라는 교실에서도 그랬고요.
네, 어쨌든 학교 교실에서도 들어가면서 했고요. 네. 공모를 조퇴를 올리고 모텔 드나들고. 뭐 어쩔 때는 아예 공모도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퇴 신청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모텔이나 유흥업소, 노래방 이런 데 갔다 오기도 했고요. 자, 물론 제보자와 남편의 주장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하하 뭘까요, 도대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의 주장인데 남편에게 먼저 1일 애인을 하자면서 접근해 온 게 그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1일 애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8개월간 이제 불륜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이고, 들으신 것처럼 학교 안 물론이고 뭐 학교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무단 외출을 해서 숙박업소 같은 것도 같이 드나들었다라는데, 이게 지금 상대 여성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하고 헤어져라 이런 요구를 한 이메일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에 아내에게 관계를 허락받고 오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뭐 지금 아내와 이혼하라 이런 요구도 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고, 근데 이제 남편 얘기에 따르면 뭐 상대 여성도 또 결혼을 한 여성이라고 하네요. 이 여성조차도 본인이 이제 뭐 미혼은 아니었던 상황이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과 남편과 그 여성의 아이 3명이 만났던 그런 사진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이 속았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이걸 문제 삼지 않기로 아까 합의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찌됐든 제보자는 남편과 이혼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다른 학교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보자에게 학교에 내가 교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쩌면 좋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혼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부기 때문에 사실 멀어질 만큼 멀어졌는데도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이런 정도를 얘기할 거면 이 남편의 절망 정도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이 모든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놀랍고 비극적인 좀 결과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불륜의 사건이 알려지고 3주 만에 남편이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아이고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그때 도대체 누가 이것을 소문내고 알린 건지는 여전히 지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어디보다도 보수적인 사실은 이제 이 교단에서 교직사회에서 또 선생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다 잃은 거에 대한 굉장한 좀 고통과 불안과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의 남편은 나는 불륜을 했지, 나는 성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걸 호소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게 현직 교사와 현직 그 학교 직원의 뭐 그게 범죄인지 불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캔들. 자, 그렇다면은 학교 당국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대처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졌을 무렵에 이미 숨진 남편은 다른 학교로 옮겼던 상황이고 그 학교에는 그 직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긴 했대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분명히 이제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가 되는데, 징계위원회 열렸는데도 왜 이 징계 무엇 때문에 열렸는지도 모르고 징계위원회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그냥 학교장 경고 정도에 끝났다고 하고, 사실 한 사람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버린 정도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청에 보고도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JTBC 제작진,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우리 뭐 조사 요청이나 감사 요청 접수된 게 없는데요 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해당 학교에도 연락을 해봤는데도 뭐 잘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제보자의 남편은 분명 잘못을 했죠. 제보자 역시도 이혼을 준비했고 죽은 남편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과 성폭행은 많이 다르잖아요. 두 자녀들에게 이 사망한 아버지가 성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제보자와 그 아이들인데 말이죠.
네. 이후에 고소장 폭탄을 받게 됐다. 네, 맞습니다. 이 상대 여성이 제보자에게 민형사 할 것 없이 다 걸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엔 이 남편 사망 이후에 제보자가 알린 건 아닌데 또 다른 유가족이 이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걸 두고 이 제보자가 불륜 사실을 안 알리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 그 합의를 깼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상대 여성의 남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여성 남편 역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5살, 7살 난 아이에게까지 5천만 원 배상하라고 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죽은 남편, 죽은 아빠의 불륜값을 지불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일단 이건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제보자한테 고소를 한 건 아마도 명예훼손이 아닐까 싶네요. 형사 고소를 했다면. 그리고 민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합의안에 뭐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형사적으로는 알린 것이 그 여성의 남편에게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통상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이 그걸 어디 가서 그렇죠. 퍼뜨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내용으로 제가 일단 추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이 제보자한테 이 여성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죠. 뭐 불륜을 했던 그 상대방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상속이 되니까 그럼 이제 대상이 어쩔 수 없이 제보자하고 제보자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륜값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쉽게 말해서 남편이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상속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채무가. 사망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말이죠. 그러니까 좀 무책임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알았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백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무슨 일을 스스로가 저질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배우자로부터 어떤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소장을 저희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거기에 5세, 7세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그걸 하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